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신탁재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탁은 수탁자가 보유하는 신탁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라 할 수 있는데, 신탁법 제2조에 의하면 신탁은 신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 영업이나 저작 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 해놨는데, 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그 일정한 자,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특정의 재산이 신탁이라는 법률관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서 신탁재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신탁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당연히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어야 된다. 그래서 신탁할 수 있는 재산에 적극 재산만 포함되느냐, 소극 재산도 포함되느냐 있는데, 지금은 소극 재산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양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죠. 신탁도 양도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 어제는 채권법 할 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는데, 양도 양수이라면은 그 양도 양수 안에 매매, 정려, 교환 다 포함되고 신탁도 포함됩니다. 어떤 그 내용에 들어가면 이제 매매, 정려, 교환, 세부적 내용이 다르듯이 신탁도 그들과 다르겠죠. 신탁은 위탁자가 신탁 행위에 의해서 수익자 또는 신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할 것이므로 신탁 재산은 당연히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재산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거나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양도가 제한되는 것은 신탁재산으로 할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죠. 신탁선에 의한 경우에도 위탁자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함으로 외관상으로는 재산의 이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고유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이므로 이 경우에도 당연히 양도 가능성이 요구된다는 것. 당연히 범위가 확정되게 되겠죠. 신탁재산은 신탁의 필수적 요소로서 설정 행위의 처분성에 비추어 그 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음에 현존, 물론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도 일반 규정에 따라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설정 당시에 현존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고, 완전한 기성의 권리로 현존 특정되어 있어야 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존 특정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는 것. 다음에 신탁재산의 독립성, 이게 신탁법에서 상당히 중요시 다루고 있고,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탁의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을 가지고 사기 행위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신탁행위에 의해서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 재산이므로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며 수탁자의 고유재산과도 구별되는 독립성을 가진다. 그래서 신탁이 되고 나면 일단은 대내외적으로 신탁 목적 범위 내에서 재산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데, 근데 수탁자의 일반적인 소유권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탁의 목적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신탁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신탁법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취납처분할 수 없다 해놨습니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 쪽에 가서 좀 더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수탁자의 사망 등과 신탁재산, 신탁법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다. 수탁자의 고유재산은 아니니까 그렇겠죠. 수탁자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대상도 되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위탁자의 고유재산도 아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도 아니고, 그래서
있고 그 재산인데 재산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성이 좀 강하게 인정된다는 거. 수탁자가 파산당해도 그 파산 재산에 안 들어가겠죠. 상계금지, 신탁법원,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라고 일단 원칙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양 채권 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임이여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신탁재산에 대한 혼동의 특징, 신탁법은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건이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한 경우 소유권과 물건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각각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또는 서로 다른 신탁재산에 귀속된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채무가 수탁자에게 귀속하거나 수탁자에 대한 채권이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경우에 혼동으로 인하여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공시의 필요성. 신탁재산은 위탁자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내외적으로 이전된 재산권이므로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제3자가 볼 때 그게 수탁자의 고유재산인지 신탁재산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신탁의 설정,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에 의해 새로운 신탁재산의 취득, 그 다음에 뭐 신탁에 의한 법률행위에 대한 수익자 취소권, 뭐 신탁재산 취소권에 의한 신탁재산 회복, 신탁의 변경, 신탁의 합병, 신탁의 분할 합병, 신탁의 종료 등에서 신탁재산이나 등기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공시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3자가 딱 뭐 등기부만 봤을 때 이게 신탁재산인 줄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신탁,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의 신탁 공시와 대항력 취득, 신탁법원 등기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신탁 설정과 등기에 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의 신탁 공시와 대항력, 신탁법원 등기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해서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표시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신탁의 성립. 신탁의 성립은 신탁 당사자에 의해서 의한 신탁의 성립과 신탁의 성립이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나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정 신탁이 있다. 개념은 앞에서도 봤습니다. 법률에 의한 신탁의 성립, 먼저 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의 성립. 신탁법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신탁 계약에 의한 신탁의 성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신탁 계약, 낙성계약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이어서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고만 하여 신탁계약이 낙성계약인 듯한 판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탁계약상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위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귀속시키거나 신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여하며 이와 관련한 엄격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 그러나 신탁법은 이에 대해 수탁자에게 원칙적으로 보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물론 약정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한 유언 신탁에 의한 신탁의 성립. 유언은 재산관계나 신분관계의 일정한 법정 사항에 관하여 유언자의 사후에 효력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필정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정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5가지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행하는 요식행위라는 것. 유언, 신탁. 이러한 유언에 의해서 성립되는 신탁이 유언 신탁이다라는 거.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성립,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위탁자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해서 신탁이 성립하는 것이라는 것. 신탁선언은 당연히 위탁자의 단독행위일 것이고,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성립은 공정정서에 의하여 하는 요식행위라는 거. 아니 뭐 당연히 재신탁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유언대용 신탁, 유언대용 신탁하고 유언신탁은 구별됩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기속시키거나 수익자가 사망한 때에 신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인데, 유언대용 신탁은 상속절차의 투명성 확보, 전문적인 상속재산의 관리 등을 위하여 상속뿐만 아니라 유정의 대체순환으로서 신탁을 활용하도록 허용된 제도다라는 것. 유언대용 신탁은 민법상 유정이나 사인 정리에 비하여 탄력적인 것으로서 위탁자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위탁자의 재산 승계를 설계할 수 있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재산 관리와 승계가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신탁을 이용한 유언 기능의 수행을 하지만 유언 대용 신탁은 유언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의 방식을 갖출 필요도 없고 유언 법정주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법정 신탁,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신탁법은 신탁 종료 시에 신탁재산이 수익자 또는 기속 권리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유한책임 신탁의 청산에 있어서 청산 완료 시까지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이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법률 규정에 의한 신탁, 즉 법정 신탁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탁의 목적, 위탁자가 신탁을 설정하여 달성하는 신탁의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귀속자이지만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되고, 즉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 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신탁 자체가 법률행위로서 그 신탁의 목적도 일반적인 법률행위로의 요건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야 되고, 민법 일반적인 것을, 법률행위 일반적인 것을 신탁에 대입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당연히 적법한 거, 즉 효력 규정 위반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효력 규정 위반이면 무효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신탁 목적 일부가 무효이면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법률적인 내용의 일부가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단 그 무효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유효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징으로서 신탁법은 신탁 목적 일부가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탁은 무효가 아니고 나머지 목적을 위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금지된 신탁, 신탁이 소송 행위를 하는 것이 주동 목적이라면 무효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신탁 목적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그 위반 사실을 상대방이나 전득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신탁, 사회신탁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탁법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 회복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람이 선이라면은 취소 못한다라는 거죠. 민법 406조가 채무자의 채권자를 해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 전부에 대한 규정인데 신탁법은 당연히 그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신탁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라는 것. 사회 신탁 취소 요건 당연히 피보전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사회 신탁 취소권도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과 마찬가지로 피보전 채권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피보전 채권의 성립 시기,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보존되는 피보전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회행위, 그 사회행위가 매매, 정려, 신탁 등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행해지기 전에 발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판례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사회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의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 사회행위로서의 신탁, 사회성 판단 기준, 이거는 일반적인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위탁자의 신탁 설정의 사회성 여부는 위탁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해당 신탁 설정 행위를 하여 위탁자 명의의 책임재산 또는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는 형식적 측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신탁이 실질적으로 책임재산의 감소나 공동담보 부족을 초래하였는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탁의 유형에 따른 사회성 판단, 채무자가 타익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신탁재산만큼 책임재산이 감소하고 수익권도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수익권의 가치는 별도로 고려할 필요 없다. 그러나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는 자의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의 설정으로 신탁재산만큼 책임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익권을 취득하여 전가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자익 신탁에서는 사회성을 판단함에 있어 수익권도 함께 평가해야 된다는 것. 대부분도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채무자가 자신의 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부득이하게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회신탁이 되지 않는다고 한 바가 있다는 것. 위탁자가 신탁선에 의해서 수탁자가 된 경우에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명의로 남아있지만 신탁재산은 위탁자 고유생과 구별된 별개의 독립된 성격을 가지므로 이런 고유생과 별개의 독립된 것이기 때문에 위탁자의 채권자가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신탁선 내에서 채권 공동담보 부족이 생기거나 부족이 심화되면 사회신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탁자의 사회 의사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채권자의 이름으로 재판상 그 사회신탁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 취소 소송의 당사자, 원고, 사회신탁 취소권은 위탁자의 채권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라는 거. 피고는 수탁자나 수익자가 될 것이고 원상회복의 방법, 민법 채권자 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사회신탁 취소의 경우에도 그 원상회복은 그 목적물 자체인 원물을 반환해야 됨이 원칙이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지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가액 반환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 사회신탁과 관련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1275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문제를 소개하고 있냐면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경매 채권자의 채권이 신탁 전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 사무처에서 발생한 권리여야 되는데 판례는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를 신탁법상의 신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압류를 하지 않은 이상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많은 문제되는 사안으로
토지 소유자와 토지상의 건물 신축을 위한 도고 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중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신탁한 후에 건물을 완성한 수급자는 그 보수 청구권으로 보수 채권으로 토지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할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데 판례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신탁을 악용을 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개인이 신탁을 잘 모르고 그래서 대학가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신탁된 재산인데 뭐 신탁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일반인들이 뭐 신탁이 뭔 줄 모르죠. 그래서 실제 소유자는 그 앞에 있는 신탁 앞에 있는 위탁자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다 하면서 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근데 신탁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뭐 세부적인 내용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신탁 원부 넓은 의미의 등기부에 들어가는데 그 신탁 원부를 보면은 담보 신탁일 경우에 그 담보권자 뭐 수탁자는 대부분 은행일 텐데 뭐 신탁회사 그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의 없으면 그 자에 대항 못합니다. 그러면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하는 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학가에서 그런 경우에서가 문제가 됐다라는 게 뉴스에 크게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또 뉴스 지나고 나면은 또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신탁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신탁 등기가 어떻게 행해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